오늘도 기출문제부터 먼저 할 거고요. 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죠?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 거고요. 진명여고 작년 문제입니다. 24년 문제인데 풀어보셨나요? 재밌죠? 요 정도 선까지는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문제 좀 중간중간에 거지 같은 거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 레벨이면 선생님 생각에 얘네 이제 작년이니까 작년엔 9등급제였고 9등급제에서 1등급이면 상위 4%거든요. 이거 4% 하려면 1개 내지 2개 정도 틀리면 아마 4% 뜰 거고요. 4개 정도 틀리면 2등급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10%, 11%죠. 11%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들 중에 중간중간에 역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사립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빡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내면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외에 괜찮은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래서요. 요 정도는 선생님이 몰라서 틀렸던 거 혹은 안 푼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설해주면 이해하고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서 요거는 이제 시간만 준다면 끝까지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요. 아마 오늘은 진명하고 과제 해온 거 중에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거예요. 진명 많이 없으니까. 자, 1번 패스, 2번 패스, 1번 패스, 4번. 이거 때려박아서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되어 있고요. 문제 알파랑 베타가 켤레 형태는 아닌데 곱하면 뭔가 의미를 가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때려박아서 계산하지 말고 곱셈이나 덧셈으로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5번이에요. 5번입니다. 이건 오늘 수업에 할 내용하고 관련이 조금 있어서요.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세제곱밖에 안 됩니다. x 더하기 a의 세제곱하고 2x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세제곱 공식은 외웠죠? 외워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수업에 할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살짝 차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용을 좀 해본다면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의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의 거듭제곱이잖아요.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복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중복조합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 이 친구를 x 더하기 a, x 더하기 a, x 더하기 a라고 생각했었을 때 x가 나오려면 선택권 2개 있죠. x랑 a 중에 x랑 a 중에 x랑 a 중에 만약에 여기서 x를 선택한다면 x의 개수가 되려면 이 친구들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a랑 a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x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도 있지만 사실은 a 선택하고 x 선택하고 a 선택해도 되죠. 빨리 들어오세요. 너 왜 반팔입니까? 아, 그래요. 빨리 앉으세요. 너 가방 같은 거 혹시 안 가져왔어요? 아, 네. 그 다음에 A하고 X 해도 되거든요? 이거 3개 외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전개하면 사실은 외웠죠, 그냥? X세제곱 더하기 3하고 차수 늘어나서 X제곱 A 더하기 3XA제곱 더하기 A세제곱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A제곱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 3개가 이 3개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할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3개가 왜 나왔나 봤더니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사실은 X 하나에 A 2개를 늘어놓을 수 있는 모든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X 하나에 A 2개를 늘어놓는 방법이니까 뭘 이용하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요. 그래서 3팩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1팩하고 2팩. 왜 1팩인지는 오늘 수업 들으면 나올 겁니다. 왜 1팩을 굳이 쓰는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울 이항정리의 개념을 알아버린다면 4차나 5차 같은 거에 1차의 개수나 2차의 개수 같은 걸 또 싹 뽑아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미적분에서 선생님이 다항함수 미분하는 이야기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왜인지 정확히 알려면 나중에 이항정리를 배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그 이항정리를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우면 오늘 좀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미분 이야기에서 왜 그게 나왔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시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외운 거에 때려박아서 풀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번도 보세요. 6번도 보시면 실수 A에 관계없이 X에 대한 이차함수와 항상 접하는 직선은 이라고 돼 있어요. 판별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아니면 뭐 기울기 이야기해가지고 접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5번이나 구해야 돼서 개빡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보면 문제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습니다. 증명이 좀 그렇게 내나.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이고 A, B가 1,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이고 Y가 2고 X, Y는 마이너스 1 있는데 요게 자주 나오는 거죠. MAX 플러스 BY랑 N은 BX 플러스 A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들 뭔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의 가장 큰 힌트가 되죠. 각각을 구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이에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뭐예요? 공식 쓸 수 있죠. m 더하기 n 한 다음에 m제곱 빼기 mn 더하기 n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m 더하기 n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건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고요. m 더하기 n이 나왔으니까 이 둘을 직접 더해 볼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ax, bx니까 x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남고요. by, ay니까 y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남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로 묶으면 x 더하기 y죠. 뭐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덧셈을 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도 뭘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m 더하기 n으로 바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m 더하기 n의 제곱에서 빼기 3mn이 되고요. 그러면 이 m 더하기 n은 해결됐네요. 요 값들은 문제에 있으니까 이거 찾으시면 되죠. 그럼 둘 곱해요. 둘 곱하면 항 2개짜리니까 이 정도는 직접 해야죠. bx 더하기 ay. 그래서 전개하면 abx 제곱, 전개하면 a제곱 xy, 전개하면 b제곱 xy, 전개하면 aby 제곱이에요. 공통인 인수들이 겁나 보이죠. 요렇게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a, b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xy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근데 문제에 우리 덧셈하고 곱셈이 나왔으니까 제곱제곱의 합이라든지 뺄셈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를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로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로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한 큐에 모두 해결이 될 겁니다. 됐죠? 이런 거 A랑 B가 얼마인지 구해서 문제 풀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됐고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너무나도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이고 A, B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T제곱 플러스 UT 플러스 V는 0의 두근을 A, B라고 놓는다면 덧셈 곱셈이니까 UV 문제로 바꿔서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면 두근은 얼마랑 얼마인 거예요? 마일이죠. 문제에 서로 다른 두 A, B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죠. 실수, 허수 나와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A랑 B가 마일이다 넣고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뿐인 겁니다. 알겠죠? 대입해서 뭔가 정리한다 이런 건 너무 눈에 보이거나 혹은 도저히 모르겠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XY를 구하려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덥죠? 안 덥나요, 여러분? 덥죠. 선생님만 더운 게. 왜 옮기세요? 선생님만 더운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유리창이 있어서 더운 것 같네요. 응? 뒤에 근데 창문 열면 조금 시끄럽더라.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11월 중순이 다 됐네요. 이제 여러분들 금세 고등학생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고등학교 가면 금방 간다고. 진짜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곧 100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20살이 되면 선생님, 누가 여기다 이런 거 붙여놨어? 누리레느 포켓몬. 누리레느가 뭐야? 난 포켓몬 잘 알진 못하지만 아예 처음 들어봤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됐고요. 88번. 88번이요. 8번. 8번 풀어봤나요?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고, 이게 답 4번입니다. 의도는 좋았거든요. 근데 숫자 구성을 왜 이따 그려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문제를 따오다가 숫자를 바꿨는데 그 숫자를 바꿈으로써 의미가 많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네, 가조건하고 다조건만 만족시키면 나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시키다 잘못 변형시킨 것 같아요. 뭐 심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의도는 좋았으나 문제의 구성을 좀 좋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조건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자주 쓰일 거예요.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간다. 3개의 약수 밑줄 치세요. 3개의 약수를 갖는다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곱수고요. 근데 좀 틀려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수의 제곱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소수의 제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4의 제곱, 이것도 제곱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5개의 약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다 조건으로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는 어떤 소수의 제곱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수는 보통 P로 쓰니까요. P의 제곱 형태여야 되고 그럼 가조건하고 연결해서요. 알파, 베타는 8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P제곱이 될 수 있는 것, 즉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에요. 1 약수 몇 개예요? 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4는 아니고요. 5의 제곱, 6 안 되고요. 7의 제곱 되고요. 8의 제곱, 9의 제곱 안 되고요. 10의 제곱 안 되고 11의 제곱인데 11의 제곱은 80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4나 9나 25나 49인데 이 두 개를 곱한다고 해서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1500을 안 넘던데요? 네, 그러니까 나 조건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알파, 베타로 가질 때 P 더하기 Q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도요. 9번도 보시면 뭐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판별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별식 이용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미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그러려고 먼저 배우지 않았을까인 거예요. 이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지금 직선은 기울기가 나왔네요. y는 3x 플러스 k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3이죠. 그럼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다고요. 그럼 분명히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접하는 순간보다 아래로 직선이 내려가야지 두 점에서 만나겠어요? 위로 올라가야 두 점에서 만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럼 이 순간의 K값을 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보다 작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접한다는 이야기니까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접점 P 땡땡땡. 자, 근데 미분하면 얼마예요? 주어진 식.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죠? 근데 그게 얼마였으면 좋겠다고? 3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넘기면 얼마예요? 8이죠. 마이너스 4x는 8이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버리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럼 y값은요? 2차 함수에다 넣으면 되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함수. 그럼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마8 플러스 10 플러스 8이에요. 이렇게 사라지네요. 10이네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를 지날 때 K값은 정확히 얼마냐면 얼마예요? 16이에요. 그래서 이때 Y절편이 얼마라고요? 16이라고요. 0,16. 근데 그게 K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니까 K는 16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기울기 나와 있을 때는 판별식보다 이걸 쓰시는 게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10번이요. 나쁘지 않았어요. 10번 나쁘지 않았습니다. 2번 문제들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문제였어요. 아유, 좋았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에 대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네요. 미안해요. 좋아서가 아니고 조금 빡치게 만들어놔서 별표를 해놨군요. 예, 조금 빡치게 만들어놨습니다. 니은 조건 때문에 빡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px의 제곱은 되어 있고요.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x 제곱을 구하셔야 되고요. px 구할 수 있거든요. 뿔마 붙는데 문제에서 개수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부분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px 제곱을 구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이걸로 나누면 돼요. 이걸로 나누면 되는데 물론 4차고 2차니까 그냥 생으로 직접 나눠도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건 문제에서 잘 안 물어보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물어봤어요. 기억은 px가 1차식이냐라고 했어요. 당연히 1차여야겠죠. 이 내용은 생략. 2번 선생님 니은 보고 내가 뭘 잘못 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 만든 사람도 불러다가 살짝 혼내야 됩니다. 네, 결국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걸 물어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치를 집어넣어서 푸는 수치 대입으로 풀게 합니다. 적당한 수치를 집어넣어서 푸는 수치 대입으로 풀게 하고요. 여기의 이야기는 b의 개수가 16인데 사실 여기서 b는 상수니까 b의 개수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럼 이걸 b의 개수를 1이 되면서 같은 값으로 바꾸려면 16분의 1로 묶으면 4a 4 맞죠? 16분의 1로 묶으면 이게 64분의 1a 더하기 얼마냐? 64냐? 그렇네. 64네. 미안해요. 64a 더하기 b가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8을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여기 8을 집어넣으려면 어차피 px를 구해야 돼요. 뭐가? 16으로 묶어내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미쳤나 봐요. 16으로 묶어내면 4분의 1 a 더하기 b가 되죠. 미안해요. 이거죠. 그러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맞나? 맞구나.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가 0이 안 되죠. 그럼 사실 우리는 뭐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px는 2x-1로 나누어 떨어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이걸로 양변을 나누셔야 돼요. 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나이스인데 디귿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하셔야 돼요.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로 나눠버리게 문제를 내버리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건 살짝 빡치게 만들어 놓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물론 A, B를 아까 이거 구해가지고 적절한 수 넣어가지고 구해가지고 그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는데 결국엔 나눈다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출제 오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 다루는 건 공수 2에 있는 뭐에서 다루냐면 함수 파트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함수 방정식 이야기 나오면서 다루는 건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항식이라는 내용 때문에 넣어놨다면 너무 양아치인 거고요. 요거는 공수 2에 있는 함수 파트에서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x, y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문제 구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여러분들은 미적분했으니까 이거 보면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도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바꾸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이후에 함수 방정식 형태가 나온다면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수능 쪽 문제니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뭘로 접근을 한다? 도함수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로 접근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은요. 어쨌든 풀어드리면 x 제일 마지막에 F0은 0이 아니다라는 내용 때문에 X에 0 넣고 Y에 0 넣어요. 그럼 F0 곱하기 F0은 F0이니까 3F0이죠. 넘겨서 정리하고 F0으로 묶으면 F0 빼기 3은 0이라 이게 0이나 이게 0인데 문제에서 F0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F0은 3이 됩니다.
이 함수 방정식의 기본적인 접근은 0, 1, 마이너스 1들을 혼용해서 넣는 거예요. 문제에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으니까 같은 거 넣어도 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F8이니까요. 0에서 8 방향으로 가려면 1을 넣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반대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X에 1 넣고 Y에 0을 넣을게요. X에 1 넣고 Y에 0 넣어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F1 곱하기 F0인데 F0은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3으로 바꾸고요. F1 더하기 F0인데 F0은 3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F1 더하기 0이니까 F1이 되겠죠. 그럼 요거 넘기면 2F1 그리고 요거까지 넘겨야겠네요. 요거까지 다 넘기면 F1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F1은 3이에요. 다음은 X에 1, Y에 1 넣어서 F2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몇 번의 노가다가 필요한 문제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왜 지금 시즌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8 놓고 0 넣으면요? 되나요? 선생님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X에 0 넣고 Y에 8 넣으면 되나요? 그러면 F0 곱하기 F8은 F0 더하기 F8 더하기 F8. 아,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게 3이라고 그랬으니까 되겠네요. 맞네요. 됐죠? 자, 어쨌든 이건 공수 2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함수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이요. 12번. 요 그래프를 좀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y는 2-x 그리고 4 더하기 x. 여러분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x축과 만나는 게 얼마랑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랑 2에서 만나죠. 그럼 딱 가운데 우리 알고 있어요. 가운데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 함수가 아니죠. 무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x 플러스 k죠. 그럼 간단해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x축, 다른 말로 y는 0이었죠? y는 0이 얼마가 됐다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y는 k가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y는 0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x축인 거예요. 뭐라고요? y는요. 어쨌든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고, 그럼 이게 x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 y축이 있겠네요. 그래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k인 것 뿐이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온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y를 여기 있으니까 y 여기쯤 있겠죠. 2는 딱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요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큰 y값은 얘고요. 제일 작은 y값은 얘네요. 근데 제일 작은 y값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최소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 k가 1이란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식이 다 나왔으니까 뭘 넣었을 때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전개하지 말고 그냥 마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인수분해, 완전히는 아니죠. 사실 k가 있으니까. 인수분해 유사한 형태니까요. 전개해서 전개하지 말고 최대한 그래프에 대한 활용으로 풀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묶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로 가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B-C랑 A-B를 곱했더니 0이다. 그럼 케이스가 두 개죠. B 꼴 C거나 아니면 A 꼴 B가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에 OA 더하기 2B 더하기 OA는 2B 더하기 6C니까 C 자리에 B라고 바꾸면 주어진 애는 OA는 8B가 되는 거고요. A는 B라고 그랬으니까 OA 이렇게 넘기면 3A는 6C가 되네요. 그럼 요거는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냅두고요. 이거는 2C니까 이게 지금 A, B, C인데 B가 A고 C가 2분의 1 A라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 A 이렇게입니다. A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 A니까 2분의 얼마? 5A인데 2분의 5A가 둘레의 길인데 이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36이라고 나왔어요. 36이라고 나와서요. 이게 얼마였더라? 9918로 나옵니다. 9918. 아닌가요? 반대여야 되나요? 36이죠. 그러면 A는 떨어지질 않네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해놨죠? 네, 이렇게 이쪽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쪽은 자연수란 내용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서 안 되고요. 이걸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야기하시면
이게 곱했는데 서로 같으려면 이 친구가 오면 이 친구는 8 곱하기 1한 거고요. 곱하기 2에서 이 친구가 10이면 이 친구가 얼마? 16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랑 뭐가 같으니까 B랑 C가 같으니까 만약에 B가 5면 C도 5가 되고요. B가 10이면 C도 10이 됩니다. 그럼 이거죠. 16, 10, 10. 16, 10, 10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10, 16이고 이렇게 수선 떨구면 되겠죠. 그럼 여기 8이에요. 익숙해. 8 때는 10. 여기 얼마예요? 여기죠. 됐죠. 그 다음에 14번. 얘네 학교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숫자 계산해서 막 푸는 거. 요 정도까지는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몇 번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고 되어 있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4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좋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ABC는 ABC분의 4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ABC는 2나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러분들 답을 딱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모두 양수잖아요. 물론 제곱이니까 양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요 2를 선택해 주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선생님도 중간까지만 풀고 말았는데 안 되면 뭐 다른 거 해봐야죠. 그래서 요 2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요. 요 친구에 대한 정리가 되죠. 이게 분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통분해서 정리하면 ABC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이고 그게 4라고요. 근데 ABC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 숨어있는 내용으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8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지난번 수업할 때 했죠. 요거랑 요게 나오면 사실은 뭐가 숨어있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하진 않을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뭡니까? A네제곱, B네제곱, C네제곱이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을 한다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해서 A4제곱, B4제곱, C4제곱이 나올 거고요. 2배의 둘의 곱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들어가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건 아까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따 구하고요. 그럼 이것도 있어야겠네요.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익숙해지면 자주 풀다 보면 보이긴 하는데 A, B를 라지 A, BC를 라지 B, CA를 라지 C라고 놓으면 사실 이 친구는 A제곱, B제곱, C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거듭제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구하기 위해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게 AB의 제곱, 얘가 나온 거죠. 그걸 만들려고 일부러 하고 있으니까요. BC의 제곱, C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곱이에요. 그럼 A, B, C에 B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둘의 곱이에요. A, B, C에 C가 더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의 곱입니다. 그럼 뭐예요? A, B, C에 A가 더 붙어 있어요. 공통으로 뭐가 있어요? A, B, C가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럼 이거 문제에 나와 있고요. 이거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요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요거 나와 있으면 되는데 나와 있었죠. 그럼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 싹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거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집어넣은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굉장히 별로예요. 얘는 이런 걸 왜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면 사실은. 이거는 8번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입니다. 8번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라 뭐 간당간당하게 걸리긴 해요.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거에 제곱하면 1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뭐가 자꾸 걸리는 거냐면 근데 2개를 더하세요예요. 2개를 더하세요니까 사실은 뭘 하셔야 되냐면 8개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조라서 안 좋은 문제인 거예요. 8번 순환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런 거냐면 개혁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했었던 복소평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자, 복속평면 이야기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분의 1i가 z예요. 그럼 이건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i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곱의 합을 하면 1입니다. 그럼 원점에서부터 길이가 1이니까 거듭 제곱해도 길이는 계속 1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만큼 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2니까 위로 가겠네요. 근데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고요. 해보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딱 얼마? 1이에요. 근데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사실 몇 도? 45도예요. 그럼 여기 90도까지 있으니까 한 번에 135도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가면 45도 가고 90도 가니까 여기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 1제곱일 때, 이게 2제곱일 때. 그리고 길이는 1로 고정입니다. 1은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그럼 세 번째는 90도 가고 45도 더 간 여기 떨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5도 가고 90도 더 간 여기 떨어지는 거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90도 가고 45도 더 간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45도 가고 90도 더 간 여기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그럼 일곱 번째는 90에 45 더 간 여기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45에 90 더 간 여기 떨어지는 이게 여덟 번째입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 있는 두 번째 친구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z 플러스 루트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루트 2만 더한다면 결국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i니까 제곱제곱의 합이 1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가 어디냐면 길이비가 똑같으니까 45도 가 있는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도 45도 간 여기. 그 다음 친구 45도 간 여기. 그 다음 친구 45도 간 여기 하고 다시 여기에 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셔야죠.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8개 적어놓고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지석씨? 일어나시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 풀 겁니다. 16번이요. 이 진명여고 작년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요거를 푸실 수 있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어요. 자, 문제에 읽어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벗겨서 푸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럼 절대값 벗기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들이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들이 x1, x2예요. x1, x2가 문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뭐라고 나왔나요? 그렇죠. 뭐라고 나왔어요? x1, x2가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x1, x2가 뭐라고 나왔나요? 무슨 교점인가요? 2차와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2차와 직선의 교점, 정확히는 그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양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차 함수를 그려봐야죠. 요거 만약에 풀든 못 풀었든 문제 봤는데 2차 함수도 안 그렸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3,0입니다. 지석씨, 변지석씨,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랑 y는 k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k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k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모두 양수네요. 이렇게 있으면요. 두 개. 그리고 모두 양수인가요? 그럼 절대값 벗겼을 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다가 여기쯤 왔어요. 둘 다 양수인가요? 아니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예요. 그럼 혹시 교점 두 개가 모두 음수가 되는 순간도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없죠.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거 또는 둘 다 양수인 거. 그리고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여기를 지나는 순간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인데 0인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사실은 여기를 경계로 이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편의상 왼쪽에 있는 친구를 x1이라고 할 거고요, 교점을. 오른쪽에 있는 투를 x2라고 할게요, 있는 점을. 그럼 x2는 늘 양수네요.
그럼 사실은 절대값 x2라고 돼 있는데 그냥 x2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늘. 근데 x1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거보다 커지면 음수니까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고요. 여기보다 밑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y값이 0이 되는 순간. y값이 0이래요. x값이 0이 되는 순간. x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얼마예요? 9일 때입니다. 그럼 우리 k가 첫 번째 케이스. k가 9보다 작거나 같죠?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러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를 반으로 나눈 건 절대값을 그냥 생으로 벗겨서 x1 더하기 x2를 반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요. k가 9보다 커버려요. 뭐 물론 자연수니까 10, 11, 12 이렇게 나가긴 하겠지만 그럼 x1은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를 반으로 나눈 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얘는 그대로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절대값을 벗기시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해서 반으로 나누래요. 근데 이 차에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는 건 이 x좌표와 x좌표에 무엇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평균, 중점. 그럼 중점이니까 늘 3이네요. 그럼 이건 x1, x2가 얼마인지 몰라도 늘 3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결과물이 뭐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죠? 3이면 늘 자연수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1에서부터 9까지니까 9가지가 우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무조건 구하셔야죠. 문제는 여기죠.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석씨. 편지석씨. 지석아. 편지석아. 존나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요걸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떠올리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말고 저기에서의 개념으로. 마치 이걸 보고 중점이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걸 보고 뭔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쓰이든 안 쓰이든 둘째 문제예요. 그걸 보고 뭔가 떠올라야 돼요. x1하고 x2 중에 누가 큽니까? 지금 우리 뭘로 설정했어요? x2를 큰 걸로 설정했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네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서 여러분 여기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를 뺐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쓰이냐 안 쓰이냐는 둘째 문제예요. 저걸 보고 수치적이 아닌 그림적인 해석이 동시에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길이를 뭘로? 반으로 나눴는데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이 친구가? 자연수요. 자연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데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즉 y 값으로 될 수 있는 게 자연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 가로 요게 자연수일 때 이게 늘 2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나니까 2의 배수여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만나는 친구들이 무엇일 수 있으니까 k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적인 접근이 아니고 식에 대한 접근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하셔야죠. 거리라는 거. 그리고 이게 쓰이는 문제까지 변형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걸 구할 건데 우리 결국 두 근의 차예요. 두 근의 차 뭐였어요? 두 근의 합의 제곱 빼기 4 두 근의 곱에 루트 씌우면 됐잖아요. 됐죠? 그리고 그걸 뭘로? 2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은 누구랑 누구냐면 요식이요. 요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랑 누구? 얘를 연립한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의 근이 x1하고 x2인 겁니다.
됐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늘 얼마예요? 6의 제곱 빼기 4하고 두 근의 곱이 9 마이너스 K. 그리고 이거에 루트 씌우고 반으로 나누는데 자연수라는 건 이게 루트를 벗고 나와야 돼요. 근데 벗고 나오면서 꼭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2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약분이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얼마예요? 66에 36. 그럼 요거 4 있으니까 앞으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가 빠져나오면서 2 루트 되고 여기 남는 건 4 빠져나왔으니까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 이걸 2로 나눴다. 약분되네요. 그러면 루트 99 사라져요. K네요. 이거 루트만 벗고 나오면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연수의 제곱이면 됩니다. 근데 K가 9보다 커야 되죠? 9보다 큰 수 중에 자연수의 제곱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뭐 있어요? K가 될 수 있는 건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식인데 문제 K 아마 큰 거의 범위가 있었을걸요? 네, 50 이하요. 그러면 7의 제곱까지만 되겠네요. 그럼 아까 9개 하나, 둘, 셋, 넷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선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K가 자연수란 내용이 없어요. K가 자연수란 내용이 없고 그냥 K가 50 이하의 실수라고 나옵니다. 50 이하의 실수라고 나오면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50인 순간의 길이가 있겠죠? 그 길이보다 밑으로 넘어오면 점점 작아져요. 맞죠? 그럼 50인 순간의 요 길이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순간들 중에 이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걸 식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결국 길이를 반으로 나눈 게 자연수여야 된다니까. 이 길이가 뭐기만 하면 돼요.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짝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50을 넣어서 그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어디다? K에다 50을 집어넣어서요. 그래서 K에다가 50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은 0 해서 이거에 이 길이를 구해요. 이 길이 구하는 건 아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걸로 적어서 대충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요. 뭐 대충 한 23점 얼마 이렇게 나왔다. 그럼 23보다 작은 친구들 중에서 요 간격 사이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짝수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게 3이죠? 그럼 대칭성에서 여기도 3이겠네요? 6인 거예요. 그죠? 그럼 23보다 사이에 있는 친구 중에 짝수는 22, 20 해가지고 8까지 세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K가 자연수란 내용이 없이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다면 이 거듭 제곱들을 찾는 게 아니고 저 길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양쪽 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생각들을. 이걸 띡 보고 식으로만 때려박아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리라고 그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됐고요. 아이씨, 이 시간이 벌써 47분이야. 끝까지는 아니고요. 2개 해보도록 하죠. 20번 보세요. 이거 올해 진명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변형이 나오면 그때그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F, 베타는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알파끼리 모여있거나 베타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넣었을 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라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즉, 한 문자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지난번 올해 거, 그건 뭐였냐면 차수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어요. 차수가 너무 높아서. 그럼 여기서는 F 알파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베타분의 1이죠. 그럼 베타분의 1을 알파에 관련된 애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 근과 계소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5고요.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두 친구 중에 베타분의 1을 알파에 관련된 애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위의 식이겠어요? 밑의 식이겠어요? 밑의 식이죠. 그래서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라고 한다면 알파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럼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대칭인 구조니까 F 베타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하셔야 돼요? 이 두 친구를 보고 사실은 fx는 마이너스 2분의 x의 두근이 뭐랑 뭐가 있다? 알파랑 베타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넘겨서 fx 더하기 2분의 x. 이거 문제 몇 차라고 나왔나요? fx. 2차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건 1차니까요. 전체가 몇 차가 되는 거예요? 2차예요. 근데 2차인데 큰 두 개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있고요. 여기 뒤에 x-알파, x-베타가 와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친구식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 몰라서 이렇게 놨어요. 그럼 문제 주어졌는데 안 쓴 조건 있죠? F형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5라고 나와요. 6이라고 나왔어요. 6이라고 나왔죠. 그럼 x에 0 넣으면 됩니다. 그럼 k값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fx의 두근의 합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 넘겨서 개수 정리하시면 나옵니다.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가셔야 되고요. 22번은 풀긴 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뭔 의도를 가지고 낸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를 의도했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이렇게 안에 삼각형이 기울어진 친구가 있어요. 정삼각형이 아니네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고요. 원이 내접하고 있습니다. 원이 내접하고 있으면 원래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삼각형은 요건 기억합시다. 계속 쓰일 거니까요.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떨어져서 얘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사실은 요렇게 떨구면 뭐가 되는 거냐면 2대 1로 나누는 점이다. 해서 특수비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특수비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 얘기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 안 썼을 것 같고 문제 구조상 다른 그 2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넓이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넓이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세 친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a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그게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2분의 RA가 3개 있다. 이렇게 해서 R이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R을 뭐에 관련된 걸로 표현하라고 그랬습니까? A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이게 대칭성을 가진다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60 그리고 여기 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하나 둘 셋이 결국엔 대칭으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야지만 이게 정삼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막 물어보고 증명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 구조상 하나 둘 셋 이 넓이에 얘까지 더한 게 전체 넓이와 같다. 요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전체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고 얘는 뭐가 되냐면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아까 구했죠. 저 넓이를.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요거에 더하기 3개의 하나 둘 셋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더하면 10인데 얘랑 얘가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넓이 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 둘, 야이씨 그림이 왜 이러냐.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 둘, 세 개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삼각형의 넓이는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곱하기 r 곱하기 라지 r 곱하기 2분의 1 이거 곱하기 라지 r 곱하기 2분의 1 이거 곱하기 라지 r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 두 개의 넓이는 R이 같으니까 얘 더하기 얘거든요. 근데 얘 더하기 얘가 무조건 얼마예요? 어디에 떨어지든?
10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r 곱하기 10이 됩니다. 됐죠? 근데 그게 그거에 더하기 뭐였죠? 요거예요. 그러면 2분의 r a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 라지 R이 얼마인지 나와요. 라지 R이 얼마인지 나오고요. A에 관련된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궁금한 건 여기 원 3개의 이 원까지의 넓이의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서 저 넓이는 아까 전에 스몰 r 제곱 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R 제곱 파이가 3개 있어서 이걸 더하시면 되고요. 그럼 라지 R을 요 A로 표현하는 식이 있잖아요. 넣어서 정리하시면 A에 대한 2차식 나옵니다. 그래서 2차의 최소 구하는 거예요.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만들 때 뭔가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의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좀 불분명한 문제고 선생님 생각에는 넓이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넓이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 난이도 자체는 높진 않았었어요. 넓이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높지 않았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항 정리. 드시 차리시고요. 오늘 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어렵긴 합니다. 이거 처음 하면 대부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왜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결과물만 외우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마 시간 남을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에서 이야기 연결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거 이야기까지 드릴게요. 중복조합이 왜 그런 공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항 정리입니다. 자, 적으세요. 우선 이항 정리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모자란 짓 하지 말고요. 빨리 이항 정리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 다 듣고 나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요. 이항 정리 한 줄부터. 어디 있을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 정리는 법칙이나 규칙 같은 걸 수학에서 말하는 게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그래서 그 정리예요. 그럼 이항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항이라는 말 들으면 방정식 풀 때 항 옮기는 걸 이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이항은 아니에요. 그 이항은 아니고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항이에요. 항이 2개짜리라고요. 항 2개짜리, 맞아요. 투항이에요. 항 2개짜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항 정리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늘 아마 말미에 이야기할 때는 항 3개짜리에 대한 정리도 있어요. 이건 교육과정 벗어나요. 그럼 이건 뭐라고 모르겠어요. 네, 사망 정리라고 불러요. 아주 옛날엔 배웠어요. 90년대, 80년대. 그럼 이항 정리 다시 뭐라고요? 항 2개짜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는 적는 거 이따 한꺼번에 적을게요. 이항 정리는 두 항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정리를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항 2개짜리잖아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입니다. 항 2개짜리잖아요. 근데 이거에 뭘 할 거라고요? 거듭 제곱을 할 거라고요. 우리 세제곱까지는 외웠어요. 그럼 세제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까 문제 풀다가 나온 이야기에 연결되는데 세제곱 말고 4제곱으로 할까요? 4제곱으로 해보죠. 4제곱은 특별히 공식이 있진 않았었습니다. 4제곱 이야기 나오면 제곱에 제곱을 해서 구한다든지 했었어요. 자, 4제곱 할 겁니다. 4제곱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나를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두 종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항의 종류가 몇 개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항의 종류가 몇 개가 나오냐 그리고 그때 개수가 얼마인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때 항의 종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나요? 중복조합으로 구했습니다. 기억나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잖아요. A랑 B 중에 하나 선택하고 A랑 B 중에 하나, A랑 B 중에 하나, A랑 B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A, B, A를 선택하면 A 세제곱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A 세제곱 B라는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A 세제곱 B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A세제곱 B가 나오잖아요. 그럼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고요.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되니까 중복조합이었던 거죠. 그럼 A세제곱 B라는 친구가 몇 번 나오냐가 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쓰이는 건 A세제곱 B, A, B를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A, B, A, 그 다음에 B, A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외에 A 3개, B 하나를 뽑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순열로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여기서 전체 개수 몇 개예요? 전체 개수 몇 개요? 4개죠. 4팩을 같은 거 개수로 나눠야죠. A 3개, B가 1개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 이야기를 합쳐보면 A 세제곱 B는 몇 개 나온다고요? 4팩을 3팩하고 1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요 3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 여기서 온 거라고 생각해도 되죠. 1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온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무조건 몇 개 돼야 돼요? 4개 돼야 돼요. 그게 중복조합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럼 A의 차수를 낮은 거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지금 전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얘는 즉 A 더하기 B의 4제곱은 전개를 싹 다 해보면 A가 0개, B가 4개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A가 1개, B가 3개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맞죠? A가 2개, B가 2개, A가 3개, B가 1개, A가 4개, B가 0개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A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했어요. 차수. 그럼 그때 개수들이 얼마인지 구해볼 거예요. 즉 A 0개, B 4개를 늘어놓는 방법은 4팩을 0팩하고 4팩으로 나눈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0팩은 얼마라고 그랬죠? 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누기 1이라서 의미가 없지만 규칙성을 보여주려고요. 그럼 이거 개수는 A 1개, B 3개니까 4팩을 1팩하고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2개, B 2개니까 4팩을 2팩하고 2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A 3개, B 하나니까요. 4팩을 3팩하고 1팩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얘는요. 4팩을 4팩하고 0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 계산 결과가 얼마인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온 결과들을 더하면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들과 그때 개수들인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봤던 어떤 친구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어떤 팩토리얼을 요 팩토리얼과 요 팩토리얼로 나누는데 얘네들을 더하면 얘예요. 우리 봤던 것 중에 있죠. n팩을 n-r팩과 r팩으로 나눠요. 조합입니다. 그럼 사실 얘는 뭐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이 값이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이거지만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4C 4라고 해도 되는데요. 요거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할게요. 4C4나 4C0이나 똑같으니까 4C0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리고 A의 0제곱, B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4C1이라고 쓰고요. A의 1제곱, B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4C2라고 쓰고요. A의 제곱,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4C3이라고 적고요. A 3제곱, B 1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4C4라고 적고요. A 4제곱, B 0제곱이라고 적어도 돼요. 맞습니까? 이따 적으세요. 지금 개 중요해요. 요거를 처음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 더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으로 써도 돼요. 2개짜리라서 생긴 특별한 일이에요. 그럼 더하기인데 4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0, 1, 2, 3, 4로 변합니다. 그럼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더하래요. 우리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가 대소에서 배웠습니다. 규칙성 있는 덧셈을 표현하는 기호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그마로요. 근데 변수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R로 설정할 겁니다. R로 설정할 거고요.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변수가? 0, 1, 2, 3,
여기 3, 4죠.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 증가했죠?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지막은. 그래서 0부터 4까지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 4는 고정이었어요. 4는 고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 컨비네이션 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이거였었죠. R이라고 적고요. A가 몇 제곱? R제곱이었어요. 그럼 얘는 4, 3, 2, 1, 0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4-R이라고 표현하면 0 넣으면 4, 1 넣으면 3. 그래서 둘 더하면 늘 얼마니까? 4개 선택하면 4니까. 됐나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라고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 4기 때문에 여기가 4개까지 선택하는 구조가 나온 거고요. 당연히 4개 중에 몇 개냐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도 둘 합쳐서 4가 나오면 여기가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반화 시켜볼게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N개 있죠. 근데 그 중에서 A를 R개 선택하면 B는 몇 개 선택할 수 있나요? N-R개 선택할 수 있죠. 그죠? N개가 쫙인데 그 중에 A를 R번 뽑으면 남은 건 다 B를 뽑았다는 뜻이니까 N-R번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이것들의 개수는 N팩을 R팩하고 N-R팩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근데 우린 이걸 조합을 써서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A를 R개 뽑는다에 R개에서 A를 뽑을 가장 작은 개수는 몇 개부터 뽑을 수 있어요? 0개. 제일 많은 건 N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변수 R을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N까지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뭔 거예요? 항 2개짜리 이 항의 거듭제곱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중복조합으로 항의 종류를 찾고 개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봤더니 뭐처럼 보여요? 조합처럼 보이니까 조합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리고 조합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규칙성 있는 덧셈이라 뭐로 바꾼 것뿐이에요? 시그마로 바꾼 것뿐입니다. 대수할 때 선생님이 시그마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덧셈일 뿐이라고요. 덧셈을 기니까 NR 해서 쓰면 기니까 뭘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시그마로 쓴 것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형태도 외워야 되는데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사망 정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외우긴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걸 전개한 형태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개한 거 밑에 적어볼게요. 0 집어넣는다면 NC0 A의 0제곱 B의 N-0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C1 A의 1제곱 B의 N-1제곱 NC2 A의 2제곱 B의 N-2제곱 쭉 가서 마지막에 NCN A의 N제곱 B의 N-N이니까 0제곱 요거예요. 요걸 시그마로 바꿔 쓴 것뿐입니다. 같은 이야기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론은 이게 답니다. 적으세요.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문제에는 당연히 그것만 아무 의미 없이 외워서 풀 수 없게 나옵니다. 제약사항들을 넣어서 나오고요. 정석 67페이지의 기본 문제 4-1번 보겠습니다. 4-1번 보시면 2x 플러스 x분의 1의 8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2x 플러스 x분의 1, 2x 플러스 x분의 1 쭉 가서 2x x분의 1 있는데 이 친구가 몇 개 곱해진 거라고요? 8개 곱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죠? 2x나 x분의 1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는 a, b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2x 선택하고 여기서 2x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x분의 1 선택해놓고 보니까 x를 3개 선택했어. 그럼 x분의 1은 사실 몇 개 선택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5개 선택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건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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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늘어놓는 개수가 앞에 개수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걸 아까 전엔 8팩을 3팩하고 5팩으로 나누는 거라 8, C, 3이었고요. 2x를 몇 개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 2x 전체의 세제곱이에요. x의 세제곱이 아닙니다. 2x를 3번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x분의 1은 몇 개? 5개. 동류항 정리가 안 끝났네요. 동류항 정리. 여기 x 있고 여기 x분의 1 있잖아요. 동류항 정리를 묶어서 하면 2의 세제곱, x 세제곱, 요거 정리할게요. x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사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곱해지는 수는 8 하고 끝이 아니고 얘도 있어야죠. 8C3이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표현을 아까 쓰긴 했지만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 친구들의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면 이게 개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게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NCR만 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상수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상수항이 되려면 얘를 몇 개 뽑고 얘를 몇 개 뽑아야 될까요? 4개, 4개죠. 암산으로 됩니다. 그죠? 하나는 x고 하나는 x분의 1인데 8개 뽑아야 되니까 0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개, 4개 뽑으면 되겠죠. 그럼 문제 두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건 4제곱의 개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몇 개 뽑아야 돼요? 2x 몇 개, x분의 1 몇 개 뽑아야 돼요? 6둘. 그죠? 그럼 x제곱분의 1, 했어요. x제곱분의 1, 셋, 다섯.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가 2차고 여기가 3차야. 이런 식이면 점점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건 거죠. 우리 2x를 알게 뽑으면 이 식에서 x분의 1은 몇 개 뽑는다고요? 8-r게 뽑아요. 그리고 그때 이 친구들을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8CR이었던 겁니다. 8팩을 R팩하고 8-R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걸 숫자가 있는 부분하고 문자가 있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8CR, 이건 숫자 있는 부분, 2의 R제곱, 숫자 있는 부분, X의 R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이거니까 R-8제곱이에요. 그러면 문자 있는 부분 정리하면 X의 2R-8제곱이고 8CR 2의 R제곱. 이게 실제로는 개수고 이게 차수를 결정짓는 영역이 됩니다. 자, 상수라는 건 몇 차란 이야기죠? 상수라는 건 0차예요. 이게 몇 차여야 된다고요? 이게 뭐여야 된다고? 0. R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6차냐? 4차. 4차가 되려면 이게 4가 되려면 R이 얼마여야 돼요? 그래서 6둘. 그 다음에 X제곱 분의 1. 이거 되려면 우리 몇 개 선택했었어야 돼요? 3개 선택해야 됐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얼마요? 마이너스 2차 나오잖아요. 됐죠? 이렇게 일반화해서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의 개수, 상수항만 구해볼까요? 상수는 R에다가 4를 집어넣는 게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4 집어넣으면 돼요. 8C4, 2의 4제곱. 8C4 그냥 계산해야죠. 8팩을 8-4, 4팩하고 4팩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면 8, 7, 6, 5고요. 요거는 4, 3, 2, 1이니까요. 6 약분하면 2 하면 70. 70 곱하기 10, 야, 개 크네요. 70 곱하기 16이 됩니다. 됐죠? 이게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NCR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A, B에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물만 띡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4-1의 2번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y 개빡쳐요. 부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뭘로 바꿔서 생각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각해주면 우리 아까 했던 a 플러스 b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의 몇 제곱? 10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2x제곱을 만약에 알게 선택하면 마이너스 y는 10-r게 선택하는 거고요. 그때 개수는 10c 알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뭘로 바꿔요? 숫자 부분하고 문자 부분으로 바꿔서 정리합니다. 10CR 2의 R제곱. 됐죠? 여기 숫자 있죠?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아유, 왜 10이야? 마이너스 1에 10-R제곱 하고 X제곱의 R제곱이니까 X의 2R제곱, Y의 10-R제곱. 이 문제는 얘네 둘이 동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네요.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게 X의 6제곱, Y의 7제곱이래요. 그럼 요게 6이고 요게 7이 되는 순간을 찾자고요. R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3인 겁니다.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0C3,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7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건 얼마?
네, 요건 얼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답들 안 해. 7팩하고 3팩이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1. 그러면 요렇게 하면 19, 8이고요. 1, 2, 3이니까 10, 3, 4, 120. 그래서 120 곱하기 8. 예, 그래서 마이너스 962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안 어렵죠? 할만합니다. 이 정도 코딱지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제약사항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본 문제 4-3입니다. 69페이지. 4-3에 1번 볼게요. 4-3에 1번 보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5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지 같죠? x의 개수를 구하래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건 2차니까 그냥 전개해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문제인 거죠.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 전개하면 몇 차 나옵니까? 최고차수 몇 차예요? 뒤에 있는 거 전개하면.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x 더하기 2의 5제곱을 전개하면 최고차수는 몇 차입니까? 5차죠. 그래서 여기는 5차에서부터 상수까지 있는 구조예요. 앞에 있는 친구는 몇 차? 2차에서 상수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1차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둘이 어떻게 곱해야 1차가 생길까요? 상수랑 1차나 1차랑 이렇게 두 개 케이스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직접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상수는 어차피 뭐만 하면 돼요? 1이죠. 곱하기. 자, 여기에 1차 할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갈 수 있죠. 차수를 결정짓는 건 결국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x는 몇 개 뽑아야 돼요? 1개. 그럼 2는 몇 개 뽑아요? 4개. 그럼 그때 앞에 오는 얘네들을 늘어놓을 수 있는 개수는 5,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뭐만 있으면 돼요? 상수 1차에 개수만 있으면 되죠. 요건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거는 1차, 뒤에 거는 상수 뽑을 거예요. 자, 그럼 앞에 1차는 저건 뭐 거듭 제곱밖에 안 되니까 완전 제곱식밖에 안 되니까 1차의 개수 2죠. 네, 2죠. 네, 2죠. 네, 상수는요? 이거 0차죠? 요것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x 빵개 2를 5개 하고 그럼 그때 개수는 5C. 5C형은 얼마인가요? 1입니다. 1이죠. 5팩을 5팩, 0팩으로 나누니까 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둘을 곱해야 더해요.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나오고 이렇게 해서 1차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더하면 전체 1차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이야기 보시면 밑에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2y의 10제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2y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y 이렇게로 바꿀게요. 요거에 10제곱인데 문제에서 x 15개, y 3개래요. 여기는 x가 뭐밖에 없어요? 1차 상수밖에 없죠. 그러면 x 1차, x 상수 두 개밖에 없어요, 종류. 근데 곱해서 얘가 되려면 여기에서는 x가 14차, y가 3차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x가 15차, y가 3차여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야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x가 14개, y가 3개. 근데 y가 1차밖에 안 되죠? 그럼 y에 의해 결정된 거 요거니까 요게 편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y를 몇 개? 3개. 그럼 x제곱은 7개. 정확히 2개에서 10개 되죠. 그리고 그때 개수는 뭐가 됩니까? 10C 3도 되고 7도 되겠죠. 됐고요. 여기서 y 3개, 마이너스 2y 3개. 그 다음에 x제곱은 2분의 15개는 안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요. 여기 상수랑 곱해서 이 구조는 못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다 나왔으니까 더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요거의 개수들만 묶어서 적어보죠. 1차의 개수 얼마예요?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10C7 있죠? 곱하기. 자, x제곱에 7제곱이면 숫자 부분은 없습니다. 생략했고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게 개수가 됩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뭐예요? 이해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는 건 이런 것들의 이해 끝에 정리하니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 됐죠? 문제 풀어드릴 건 여기까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 마저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중복조합이 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배운 김에 그리고 중복조합이 끝난 김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구나 정도 선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경험상 많은 아이들이 듣다가 중간에 나고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자꾸 나고 하더라고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도함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고요. 이걸 우린 f 프라임 x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fx가 x의 n제곱일 때 f 프라임 x는 nx의 n-1제곱이었죠?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야기의 목적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가 얘예요. 이걸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x의 n제곱이에요. 얘는 x 자리에 x 더하기 h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h에 뭐가 돼요? n제곱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항 정리예요. 항 두 개를 거듭 제곱하세요잖아. 그래서 이항 정리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오늘 배웠네요. 오늘 이걸 정리하면 x를 x n개 선택하는 것부터 할게요. x를 n개 선택해요. 그러면 h는 몇 개 선택합니까? 0개. x를 n-1개 이제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h는 몇 개 선택해요? 1개. 그 다음에 x를 n-2개 선택해요. 그럼 h는 몇 개 선택해요? 2개. 쭉 가요. 그래서 x를 1개 선택해요. h는 몇 개 선택합니까? x를 빵개 선택해요. h는 몇 개 선택합니까? 그럼 여기 앞에 심심하니까 하나 할까요? x를 2개 선택해요. h는 n-2개 선택해요. 선택 개수만 했어요. 그럼 그것들을 늘어놓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여기에 nc n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nc 1이고요. 요 뒤에 걸 기준으로 nc 0으로 쓰죠. 이렇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nc 2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nc n-2고요. 여기는 nc n-1이고요. nc n입니다. 이걸 더하면 이게 바로 얘를 전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빼기 x의 n제곱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x의 n제곱 있죠? x의 n제곱 여기 있죠? h의 0제곱은 얼마예요? nc0은 n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입니까? n팩을 0팩 n팩으로 나누니까 1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x의 n제곱이에요. 사라지네요. 됐죠? 그럼 분자는 남는 게 여기서 요 친구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뭘로 나눠요? h로 나누고 리미트 h 0으로 갑니다. 대입한 분모 얼마예요? 0이죠. 분자도 여기 하나 있네요. h 0, 0, 0, 0, 0. 0분의 0꼴. 어떻게 풀었죠? 0분의 0꼴 어떻게 풀었죠? 약분해요. 분모에 h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분명히 공통인수로 뭐가 있을 거라고요. 여기 h 몇 개 있어요? 여기는 2개인데요. 네, 여기는요. 다음 거 3개, 4개, 5. n-2개, n-1개, n개. 모두 1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개를 약분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h 빵개 1이 되는 거죠. 이건 약분하면 1개 남았고요. 이건 약분하면 n-3개 남고요. 약분하면 n-2개, 약분하면 n-1개가 남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 친구들은 n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미트 h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h가 남아있는 이 친구들은 모두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이 결과물로 뭐만 남았어요? nc1, x의 n-1제곱만 남았습니다. 됐죠? nc1 풀어서 적어보죠. n팩을 n-1 팩토리알하고 1 팩토리알로 나누는 건데 1팩은 얼마예요? 의미가 없죠. n팩을 n-1팩으로 나눠요. n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 그럼 n 바로 직전은 n-1이죠. n-1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1이에요. 약
분. 뭐만 남아요? 그래서 nx의 n-1제곱이 미분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를 안 배운 상태였어요? 이항정리를 안 배웠죠? 그러니까 그냥 외운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돼 하면서 한번 아마 보여주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항정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이해가 쏙쏙 되죠? 네, 원래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됐고요. 중복조합 이야기해보죠. 안 덥냐? 선생님만 개 덥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해보죠. 중복조합. 중복조합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중복조합할 때 5개짜리로 설명드렸어요. 5개의 사과가 있는데 3명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뭐 3개의 숫자를 더해서 0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를 더해서 5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어요. 5개, 3개로 설명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이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걸 A, B, C 3사람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말고요. 주머니 말고 이걸 3개, 1개, 1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이 그림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3개, 1개, 1개면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버릴 거예요. 3명이 어떤 구조로 가져가는지를 2개의 막대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3개, 1개, 1개 맞죠? 만약에 4개, 빵개, 1개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4개, 여기까지 채요. 빵개, 1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3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즉 5개를 3군데의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는 몇 개인가요? 2개만 있으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개념 확장해보죠. 5사람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4개로 하면 돼요. 그럼 R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의 개수는 몇 개죠? 그게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우선 막대의 개수는 이래요. 그러면 처음 한 거 있죠?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에 이 막대까지 생각하면 총 7개의 칸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게 n과 막대, 구술하고 막대의 개수가 상자로 이렇게 네모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를 선택하는 거냐면 알개를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알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술이 들어갈 상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구슬이 들어갈 상자를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선택지 7개 있죠? 7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을 선택해요. 그래서 1, 2, 3, 5, 6을 선택하든 5, 6, 1, 2, 3을 선택하든 모두 1, 2, 3, 5, 6인 거잖아요. 미안해요. 5, 6이 아니군요. 요거 아니고 미안해요. 5, 7입니다. 처음 요 이야기 같은 경우. 그럼 이 비어있는 상자 있죠? 여기에 막대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3개, 1개, 1개로 나눠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7개의 상자 중에 공이 들어갈 5개의 상자를 선택했는데 1, 2, 3, 5, 7이든 5, 7, 1, 2, 3이든 같은 거죠. 그리고 1, 2를 선택할 수 없어요. 조합입니다. 순서에 상관없고 뽑은 애를 또 뽑을 수 없으니까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친구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공이 들어갈 5개의 상자를 선택했고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막대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n개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R개로 나눠야 돼요. 그럼 필요한 막대 개수 몇 개예요? R-1개죠. 그럼 사이사이에 몇 개의 막대가 들어가냐면 R-1개의 막대가 들어가요. 그럼 이걸
아까 요 네모로 이야기를 한다면 몇 개의 네모가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의 네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 요거 들어갈 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요 공의 개수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r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네. 맞나? 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바보가 되었군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요 이야기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됐고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과제해온 거 중에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시간 있으니까. 쉬세요. 선생님 내일 학원 나오면 빼빼로 드릴게요. 거짓말입니다. 자, 선생님 평생 빼빼로 같은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안 줍니다. 아니, 돈으로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자, 과제 해온 거 중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우리 과제가 조합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18번, 20번, 22번, 23번 있었네요. 자, 3회 18번 볼까요? 3회 18번 보시면 3 그리고 대소관계가 쫙 있죠? 자, 그래서 3회 18번이요. 연습 문제. 몇 페이지냐? 61페이지. 자, 3, 그 다음에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C, 그리고 9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B, C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그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A를 라지 A, 절대값 B를 라지 B, 절대값 C를 라지 C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 라지 A, 라지 B, 라지 C 구해요. 그럼 3에서 9 사이 수를 어떻게 뽑든지 제일 작은 건 A,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져간다고 생각해버리면 되죠.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요. 왜? 재배열하니까. 재배열은 결국 조합이었잖아요.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뽑은을 또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 7, 6을 뽑아도 6, 6, 7로 재배열해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건 3에서부터 9까지예요. 그러면 7개가 있죠. 3에서 9까지 7가지 숫자. 등호 있으니까 3, 9 써도 돼요. 7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하잖아요.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고요. 왜? 재배열할 거니까. 뭐예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중복 조합이에요. 선택지 몇 개입니까? 선택 횟수는요? 3개. 그래서 3H 7이 되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9C 7이 됩니다. 18번이요. 왜요? 혹시 새 교육과정 책 사신 분들 있나요? 새 교육과정. 새 교육과정 샀는데 아까워서 그 환불 안 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파일 보내드릴게요.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개별적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건데 이건 안 끝나요.
이거 지금 구한 건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개수를 구한 건데 스몰 A, B, C의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라지 A가 만약에 6, 7이 나온다는 건 스몰 A는 뿔마 6, 뿔마 6, 뿔마 7이니까 한 친구당 둘 해서 2의 세제곱계 8개를 추가적으로 곱하셔야 됩니다. 됐죠? 재밌죠? 재밌어요. 22번 볼까요? 자, 22번 보시면 동류항을 정리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몇 제곱? 6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번 곱해져 있고 한 번당 x, y, z 중에 하나씩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지 몇 개? 3개. 선택지 3개. 왜 5개예요? 뜬금없이. 선택 횟수는 6제곱이니까 6번. 그런데 x, x, y, y, z, z나 x, y, z, x, y, z나 같은 항이죠. 순서에 상관이 없네요. 뽑은 애 또 뽑아도 되고요. 뭐예요? 중복조합인 거죠. 그래서 선택지 x, y, z 3개고요. 선택 횟수 5개짜리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6개짜리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a 더하기 b의 6제곱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세제곱이에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항의 개수 곱하기 이거의 항의 개수 하시면 전체 항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거의 항의 개수는 2H6이고요. 이거의 항의 개수는 3H3입니다. 그래서 곱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3번 볼까요? 23번. 흰 공 2개, 붉은 공 4개, 검은 공 7개가 있다. 이 13개의 공을 3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은 단 같은 3개 공을 구분하지 않고 검은 공은 3명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23번입니다. 같은 공은 구분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냥 중복조합을 3번 쓰면 됩니다. 색깔별로 중복조합을 쓰면 되는데 제약사항이 있는 친구가 있네요. 검은 공은 3명 모두 받아야 된다.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검은 공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나눠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검은 공 몇 개 있어요? 총 7개 있습니다. 검은 공이 7개. 검은 공 7개 있는데 얘는 비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하나씩 줘요. 그럼 현재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래서 검은 공 4개를 3명에게 주는 방법은 3H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공이라고 했죠? 붉은 공. 붉은 공은 4개 있네요. 그럼 이건 특별히 제약사항 없죠? 그러면 3명에게 4개씩 나눠주면 되고요. 그리고 흰 공. 흰 공은 몇 개 있나요? 2개 있어요. 그러면 3명에게 2개를 나눠주니까 3H2 해서 이거 나눠주고 나눠주는 거니까 곱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전형적이죠. 시간이 꽤 많이 남았네요. 넥스데이 문제 좀 풀어볼까요? 그러면 놀 수는 없으니까 넥스데이 문제를 3개만 풀어보고 끝내죠. 자, 보겠습니다. 넥스트데이의 2일차에 몇 번 할까요? 3번 정도? 3번 정도? 3번? 마음이 아픕니다. 2025년 10월 고3. 작년. 아니네요. 올해네요. 올해 10월 고3이래.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ABC의 순서상의 개수는인데 ABC가 뭐래요? 자연수.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양의 정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 있네요. A, B, C는 144인데 A는 무엇이래요? 짝수래요. 여러분,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 뭐 있나요? 2의 배수잖아요. 그럼 그걸 요 A 있으니까 2 알파라고 표현하고 알파 자연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요건
2 알파 B, C가 144. 다시 말하면 알파 B, C의 곱이 72고 알파 베타 알파 B, C가 모두 뭐인 거예요? 자연수인 거 찾으시란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연수 3개의 곱으로 72를 나타내세요. 이 이야기고 물론 72밖에 안 되니까 노가다를 띄셔도 돼요. 근데 72 소인수분 해볼까요? 72 소인수분 36은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결국 72는 2가 3개, 3이 2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알파, B, C가 이 친구들을 나눠서 가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건 알파랑 B랑 C가 2를 합쳐서 3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2의 개수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3개. 더했을 때 3이 나온다고요. 근데 만약에 2를 하나도 안 가져. 빵개 가졌어. 2의 0제곱이니까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 가졌어. 그럼 2의 1제곱이니까 2가 인수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엔 이 친구들이 2를 총 합쳐서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 근의 개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알파2, B2, C2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의 개수를 모두 더했는데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3개. 됐나요? 0개 있어도 된다고요? 0개 있으면 2의 0제곱이라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선택지는 알파2, B2, C2. 그리고 선택 횟수도 3번. 3H, 3이죠. 그리고 매 경우마다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3 2개를 선택하는 알파3, B3, C3가 있어서 더하면 이게 3의 개수. 총 몇 개? 2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0개 선택되면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의 개수는 선택지 하나, 둘, 셋. 선택 개수 2번. 3H2가 되고요. 만약에 1, 1, 1이고 0, 2, 0이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2의 1개, 3은 빵개. 그 다음에 B는 2가 1개, 3이 2개. 그 다음에 C는 2가 1개, 3이 빵개. 그래서 얼마? 이거 얼마냐 그럼? 2. 요거 얼마냐? 18. 요거 얼마냐? 2. 그리고 알파는 사실 2배를 해야 A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A는 사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18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하시면 144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면 이제 수능에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몇 점짜리죠?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보시면 생각을 좀 바꿔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연수의 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보다 작은데 x, y, z 자연수니까 아 얘가 얼마일 때?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까지 하면 7개나 나와요. 2나 1일 때, 0일 때는 못 됩니다. 그래서 7개나 나오고 7개니까 사실 구하셔도 돼요. 근데 구하면 얼마로 나와야 되는데 그지같이 컨비네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금요일 날 할 거를 하면 지금 이야기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 우선 써볼게요. 그럼 우리
3개를 더해서 9인데 모두 자연수예요. 미리 주고 시작해야죠. 그럼 실제 쓸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건 3H6이고요. 다음 걸 만족시키는 건 3H5, 3H4, 3H3, 3H2, 3H1, 그 다음에 3H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요. 3 더하기 6에서 1 빼니까 얼마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았죠? 3 더하기 6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8C6. 다음 거는 3 더하기 5에서 1을 빼면 7C5, 6C4, 5C3, 4C2, 3C1, 그 다음에 2C0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 금요일 날 이야기 드릴 겁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이야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지금은 이 방법 말고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라고 그랬죠. 10보다 작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 어차피 정수니까 이렇게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자연수니까.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앞에 봐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9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미안해요. 10이라고 해야 되는데 10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10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1, 6 하고 얼마냐? 그럼 7이니까 1 이렇게 했어요. 8개니까 이거 맞게 되죠. 맞죠? 그러면 1, 6, 1 하고 더해서 10이 되려면 W에 얼마가 와야 됩니까? 아니죠. 2죠.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다른 숫자 아무거나 적어볼까요? x, y, z, w에 넣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더해서 10 되는 거. 9, 0, 0, 1. 그럼 이건 얘로 바꾸면 x 9개, 0개, 0개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해서 10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1, 5, 3 그러면 몇 개냐? 1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건 뭐예요? x 1개, y 5개, z 3개. 그럼 더해서 10보다 작은 거 맞네요. 이 w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맞나? WAST 2까지 있어야 되나? 맞아요. 2 없어도 되나? 그죠? 예. 선생님 웨이스트 아니면 웨이스티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X라는 주머니 있고 Y라는 주머니 있고 Z라는 주머니 있고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몇 개? 10개의 구슬이 있는 겁니다. 뭐 제약상이 몇 개 더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요. 여기 넣는 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운트하지 않고 이것만 카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제약상이 있다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그랬죠? 미리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4개 빠지니까 이걸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선택지가 몇 개입니까? 선택지 몇 개예요? 4개죠. 그 중에 몇 개를 나눠줘야 돼요? 6. 그래서 4H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H6을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9C3이에요. 9C3하고 똑같은 거 9C6도 있죠? 컨비네이션의 특성상.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9C3이고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결국 이 친구들을 다 더한 건 뭐가 된다고요? 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금요일 날. 이 컨비네이션을 개 많이 더했는데 9C3이 되는 건 금요일 날 이야기할 겁니다. 됐죠? 한 문제 더 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네요.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하나를 넣으면 부등식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